다른 작업을 장르별로 다른 작업을 포론도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도 내년 2009년 말쯤에 2010년 거를 또 저희들이 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국의 중추적인 다 작가들로 성장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그 유리 조형 예술학과 요리라는 소재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셨습니까? 제 작업은 오랫동안 물의 파장이라는 거 갖고 작업을 해왔습니다. 소재는 유리를 오랫동안 다뤄왔고요. 특별히 유리라는 걸 고집하지 않지만 제가 지금 작업하는 물 파장이라는 것과 오랜 관계가 갖기 때문에 유리라는 재질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라는 것을, 물 파장이라는 건 꼭 관계라는 거거든요. 물이라는 건 혼자 고유하고 있지만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걸 마찰이 일어나고 관계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사항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현장감을 이뤄내고 하나의 사건이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사건이 이야기되면 그것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추억이라는 걸 해석하게 되거든요. 아버님이 그림을 그리는 걸 싫어하셨고 나 저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전공과 새기면서 아버님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가에서 돌멩이 던지면서의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를 하면서 불만 같은 건 없으신가요? 기술적으로 약간 다뤄보면 12mm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유리가 12mm입니다. 거기 안에서의 공간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생활하다 보면 12mm 안에서 제가 감각적으로 10mm를 걷어냅니다. 폴리싱으로. 그다음에 매우 오랫동안 숙달된 기법으로 이루어질 뿐이 없거든요. 모르시는 분은 간단해 보이지만 유리하는 사람은 매우 공정이 어렵고 공이 들어가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얼핏 보기에는 초록색하고 그리고 보라색하고 조합을 해놓으니까 느낌이 아주 포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런 구체적인 이미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미지는 연관은 있는데요. 정확하게 포도라든지 꽃이라든지 잎이라든지 이게 아니라 자연에서 소재로 얻을 수 있는 데서 저희들이 이미지로 따올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나무가 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풍경이 또 모여가지고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큰 거하고 확대되는 거하고 축소되는 거를 서로 연관시켜서 했다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초록색은 어떤 의미, 그 다음에 보라색은 어떤 의미, 배경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색깔의 의미가 저의 작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이제 보색 대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색상의 효과도 있긴 하지만 보색 대비를 쓰는 거는 그 에너지의 충돌 상태를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깥의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안의 색깔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겠지만은 이 바깥에 있는 건 여백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연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좋은 표현이네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회화라는 느낌보다는 건축하고 연관된
그런 작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아, 네. 뭐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쉽게 뭐 건물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보이니까 당연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인 미를 좀 더 미적인 가치를 저는 더 중심을 두기 때문에 뭐 자연적인 어떤 뭐 미나 순금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만들었던 창조했던 거를 좀 더 미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작품 소재를 건물이라는 소재를 제가 화면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건물 그림을 그렸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질감이라든가 광택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어떻게 보면 이제 직선들이 교차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보입니다. 예, 그런 거는 아무래도 회화적인 접근이겠죠. 네, 일단은 제가 건물의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 제가 일반 본인적으로 제가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제가 그림을 작업을 했던 건데 보기에는 거의 뭐 사각형의 어떤 패턴적인 어떤 모던하고 되게 모노크롬한 느낌을 좀 더 제가 생략이랑 강조로 색상을 넣어줘서 했던 거고요. 저의 큰 작업의 모티브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뭐 화면에다 그려 넣는 것보다는 제가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중간적인 어떤 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느낌을 제가 넣기 때문에 어떤 광택과 유광과 무광의 차이를 제가 중간에서 뭐 자기장처럼이나 아니면 뭐 유리의 굴절처럼 이렇게 좀 왜곡을 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유리창이란 게 안에서 밖을 보는 하나의 중간적인 그냥 막이 아니라 제3의 공간처럼 어떤 통로의 느낌보다는 뭐 안에 비춰서 그 바깥을 봤을 때 안쪽에 있는 분편까지 서로 오버랩되는 느낌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작업에 유리창에서 많은 어떤 변화에서 보는 느낌을 제가 작업해서 작품이 그러니까 큰 작품이 하나가 있고 옆에 작은 작품들이 같이 병행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병치가 됨으로 해가지고 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개별로 이 작품 저는 알파벳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X랑 E를 오늘 전시를 했습니다. 예. 그럼 옆에 있는 이 작품들은 하나만요. 옆에 다른 작품들은요?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고 작품도 여러 사람이고, 그죠? 두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 그리고 그 안에 작가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뷰파인더로 얼마만큼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왜요? 아주 예. 그리고 예쁜 사람은 더 예쁘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저죠? 예. 근데 알파벳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알파벳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의 문자나 라틴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 근데 특별히 X를 저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X 하나만 이렇게 작업을 한 게 아니라요. 작업에 이게 최종물이 프린트 피스로 나와져 있는 거고 프로세스적인 면에서는 제가 이 X를 그 3D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Sculptural Typography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D 형태의 서체를 디자인을 해서 작업을 해서 그 3D 형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촬영을 해서 최종물을 이렇게 프린트 피스로 보여드리는 거고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뉴웨이브 2009에는 제가 X와 E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원본은 저런 질감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죠? 근데 사진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는 어떤 이유죠? 제가 저희 컴퓨터 그래픽이 제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업하는 게 이제 광고 관련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스culpture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각된 작품을 가지고 뭔가 이제 다른 형태의 서체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최종물이 사진이 돼서 이제 전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의 경우에 그 원본이 가지고 있는 뭐 아우라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위기 같은 거 이거를 살리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이 사진은 질감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건 역시 그 프로그램을 잘 다루는 그 솜씨 같은 그런 거겠죠. 거의 없었고요. 조명과 데일라이트 조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세컨 조명 쓰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 질감을 많이 느껴질 수 있게 표현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사각색 밖으로 무한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어떤 방향성과 운동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에 담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슈레이드라든가 슈라이라든가 이런 시절 같은 이런 거하고 혹시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연상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동양적인 선에서 영감을 받았고요. 제가 사용하는 것은 붓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빗자루를 가지고 더 강한 힘을 줄 수 있는 빗자루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라는 어떤 장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양적이라고 하는 것이 밑에 이렇게 먼저 질감을 준 하얀 선 자국이 있고 그 위에 마르고 난 다음에 다시 일필휘지 일획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 태도 그리고 작업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일필휘지에 제가 많은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바닥이기도 하지만은 바닥 자체에서 마테리얼을 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공간감을 주려고 그러니까 동양화는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근데 동양적인 기법 안에서 바닥에 깊이를 줌으로써 어떤 서양적인 느낌을 또한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휙 휘저으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죠? 이 휘지온 작품이 하나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50회에서 100회 정도가 실패가 나온 후에 하나 정도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도 보통 20적 작품을 놔두고서 계속 한번 일필휘지를 해서 그 느낌이 안 나와주면 다시 덮습니다. 그래서 계속 덮은 것들이 한 몇 개월을 계속 덮어나가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드는 선이 나왔을 때 그 순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디자인적인 또는 피아적인 그런 유리 작업이 아니라 회화적인 작업을 하신 거는 배우신 배경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금속 공예 전공했고요. 대학원에서 유리 전공하고 또 조각도 전공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굉장히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재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만드는 작업은 뭐 제 생각에 이것이 회화적이다 아니면 뭐 공예적이다 디자인 요소가 강하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이 제가 만들고 싶고 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여태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주상이지만은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나 그런 대상 같은 게 있습니까? 저 제목이 지금 이제 Forest of Colors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색이 중력과 그 열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혼합되기도 하고 또 서로 상반되기도 하고 컬러에 의해서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다른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종이 될 수도 있고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회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생각들의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담고 있고 또 그 모습을 좀 더 구체적화시킨다면 서울에서 살고 있는 그 사각 박스의 아파트 속에서 바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표상으로 숲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컬러로 그 다양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세대학교 한세대 그 초빙 교수로 와 계시고요. 지금 하재마을 레지던스에 계십니다. You seem to be very nervous about your displaying your work because it seems to be unsteady. It's just my experience that it's basically dangerous because of the basement. If you don't fix it, they will fall down. So 1% of the persons, huh? This is the reason why I was scared of. I fully understand. I was joking. Is it the kind of stand for displaying your work? Normally I just use it as an installation part. I see. Directly on the floor. Uh-huh. This is a kind of presentation stand, which is kind of separate structure.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work. Actually, this kind of work is normally included in a kind of spatial concept in the work. So this is, as we present it here, it's a little bit different. It's like
taken out of the context a little bit, so it's not like the real presentation status it normally should be. Where is the content of your work? Work started with I used the outside to show on the sculpture itself. So the surrounding of the sculpture is normally presented there. This was the first work. Afterwards they got a kind of isolated, they got a single object. But before it was a context between image and space. So this kind of 360 degree and a kind of complete idea of photography, which is, it's just the completeness of the picture, the completeness of the image in a spatial context. This was one of the basic ideas of the work. And in the beginning I was using it actually with a photographed space. So I was using it in the exhibition space. I took pictures from the exhibition space and presented them like this. But after a while, it just like, this was about 10, 15 years ago. So after a while, it just became kind of independent sculpture. It seems to be very difficult to copy it, print it on the surface, round surface. Yeah, it's a mixture between experience of panoramic photography and three-dimensional sculpturing. And my work is in all contents is a kind of mixture of experiences from different levels and different structures. I'm working on media as well as on classical sculptural questions. 전체로 모이게 되면은 문양, 아라베스크가 됩니다. 그렇죠? 네. 특별히 어떤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뭐 제 작은 일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것 소중한 작은 마음들을 작은 화폭에다 담았는데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거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이 진짜인가 모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 형상이 이제 흐릿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뭐 그거는 나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도형들이고요. 원은 제가 생각할 때 뭐 근본, 본질, 뭐 어머님 뱃속, 뭐 하여튼 또 윤회 이런 어떤 동양적인 뭐 생각들 그런 것들을 바탕에 깔고 민화나 불화나 또 벽화나 어떤 우리 전통 미술에서 나오는 그런 고유 색채들을 차용해서 형상화해본 작품들입니다. 저기 3층에 작업실 가지고 계십니다. 이번 파티는 작가들이 각자 한 개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먹고 놀을 거야. 차이 나니까 있어요. 나 많이 맞춰야 돼.